여기 우리가 이 T세포와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는 이 T세포와 이 암세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상황,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뭘로 결정이 돼요? 뇌파로 결정이 돼. 그렇죠. 그래서 알파파냐, 베타파냐. 그래서 그게 그러한 우리 체내 내면의 환경, 우리가 어떤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베타파가 꽉 되면 어떻게 돼요? 속이 뒤집힌다 그러잖아요. 속이 뒤집히면 마음도 뒤집히는 거고, 그 다음에 속이 진짜로 뒤집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속이 뒤집히면 올라오잖아요. 토하잖아.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항상 꼭 같이 간다 이 말이야. 그렇죠? 속이 뒤집어진다. 우리가 안이 곱다, 토할 것 같다. 이게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참 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마음에 내가 품은 생각, 어떤 느낌, 어떤 뜻, 이것을 잘 조절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좋은 뜻을 품으면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품으면 암세포들은 이 사람 몸 안에서 내가 살아갈 것이 어렵겠구나 해서 암세포 또는 T세포들이 그 체내 환경, 내면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앞으로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싶은데 나는 이 세상이 더럽고 안이 좁고 죽고 싶은데 약은 거꾸로 뭐예요? 해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면역 항암제 이제 이런 것도 참 이 내 마음 체내 우리의 마음속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힘들다. 그 약도 효력이 없다. 자, 그래서 이 항암제 종류가 첫째 일반 항암제. 일반 항암제를 뭐라 불러요?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그래요. 세포에게 독이 돼. 암세포에게도 독이 되고, 독이 돼야 세포들이 죽지. 그렇죠? 그 암세포 독성. 세포 독성 항암제. 그런데
암세포에게도 독이 되면 정상세포에게도 당연히 독이 돼. 예. 사실 독성의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더 강해. 예. 독성의 어떤 독성 물질에 제일 예민하게 약한 세포들이 어떤 세포들이게? 그게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들이야. 예. 그래서 이 세포독성 항암제로는 절대로 왜 정상세포에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T세포를 함께 암세포하고 죽여봐야 지금 내 암이 발생해가지고 내 몸속에 살아있는 이유는 뭐가 약해져서 그래? 면역력이 T세포가 약해져서 그런데 암세포를 죽인다면서 그 T세포도 함께 죽이는 그것은 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세포 독성 일반 항암제 이거를 1세대 항암제라고 불러요. 1세대. 그래서 이런 일반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제는 우리 의사들 자신들이 생각해봐도 이거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암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뻔해.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어? 암세포만 골라서 그 암세포에게만 가서 암세포만을 죽이는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항암제를 무슨 항암제라 그래? 2세대 항암제, 곧 무슨 항암제? 표적 항암제라고. 표적 항암제. 이 표적 항암제는 정상세포를 표적하지 않고 암세포만 표적하는 세포를 가서 때리는 그런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암세포의 표적이 뭐예요? 요거 암세포 신분증이지. 요거.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이 유전자학이 발전을 하니까 암세포는 어떤 표적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그 표적의 구조를 연구해가지고 약을 만드는데 암세포를 죽이는 약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저 표적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표적을 알면 이제 쉽게 얘기합시다. 이 암세포도 문패를 단단히 말이에요. 그럼 과학자들 저 문패를 읽어가지고 문패를 떼내가지고 구조를 보면 문패를 해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그 문패를 찾아갈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서 그 항암제와 붙여줘. 그러면 이 항암제는 누구만 찾아가? 문패를 찾아가. 자, 문패를 찾아가서 암세포만 공격해. 이 약이 처음 나와가지고 정말 그때는 이제 암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어요. 왜? 세포 독성 항암제는 정상세포나 암세포나 구별 없이 그냥 도매금으로 세포란 세포는 다 죽이니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니까 놀라워. 와, 이거는 그냥 이게 쓰니까 암이 막 5cm짜리 암이 있다면 이게 그냥 4cm, 3cm, 2cm 쑥쑥 줄어.
어. 그래가지고 이 표적항암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와, 이제 암은 문제 없어. 암은 정복할 수 있어. 이렇게 됐어요. 되는데, 모든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면, 어쨌든 부작용은 어떻게 있어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인데, 왜 정상세포에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음. 이제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조금씩 이제 세포 독성 1세대 항암제 같은 부작용은 이제 없죠. 1세대 항암제는 부작용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는 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개월 쑥 암이 줄어. 2개월 쑥 또 줄어. 3개월 또 쑥 줄어. 근데 암이 줄 때마다 제일 많이 주는 때가 언제예요? 처음 약을 시작했을 때. 네. 그래서 막 첫 달에는 쑥 주는 거야. 음. 그다음에 둘째 달에도 주는데 첫 달보다는 못해. 3개월째도 주는데 둘째 달보다 또 효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왜? 사용할수록 내성이 생기는 거야. 왜 내성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모든 약은 내성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뭐 고혈압 약에도 내성이 생기고 그런데 내성이 제일 잘 생기는 약은 어떤 약이냐면 내 몸에 침투해 들어온 어떤 생명을 가진 유전자를 가진 그러니까 암세포도 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유전자가 있는 것이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 유전자가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며칠화도 되고, 즉 꺼질 수도 있고, 뭐요? 켜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 중에 가장 작은 게 뭐게? 바이러스야. 음. 그 다음에 박테리아. 그래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이는 약을 항생제라고 그래. 그 항생제는 오래 가지 못해요. 왜? 자주 쓰면 어떻게 돼? 예, 내성이 생겨. 그 내성은 그러니까 다른 거는 내성이 잘 안 생기는데 이 항생 유전자를 가진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은 항생제 자기를 죽이는 물질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당하고 쉽게 당하고 죽다가 점점 어떻게 내성이 생겨. 죽이려면 점점 더 많은 약이 필요해. 그 왜 그렇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 어, 그 박테리아도 뭐를 가지고 있어?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내 몸에 침투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람의 백혈구, 면역 세포들이 활발해요, 안 해요? 아주 건강해. 그러면, 그러면 이 박테리아들이, 이 사람 몸에서는 내가 살기 어렵구나. 아, 이렇게 돼서 스스로 백혈구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죽여달라. 라고 해서 죽으면 항생제도 필요 없어.
그래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항생제 뭐 별로 쓰지 않고도 뭐예요? 해결돼 버려. 그런데 병균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람 백혈구들은 빌빌하고 있고, 살만해 안 해? 암세포가 생겨도 이 사람 몸 안에서 내가 살만하다. 이렇게 우리 체내 내면의 환경이 암세포에게 또는 병균에게 유리하면 얘들은 뭐예요? 죽기 싫어.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요청을 죽여달라는 어, 어? 뭐를 민원을 청구하지를 않아. 민원을 청구하면 다 그냥 항생제 또는 항암제 없이도 암세포가 죽게 되어 있어. 그 내성은 언제 생기게? 민원을 청구하면 절대로 내성을 생기려고 암세포나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이 노력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 몸에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죽여달라고 청구를 하는데, 살만하면 어떻게 돼? 죽기 싫어. 이 사람 몸에서 여기서 잘 살고 싶어. 그러면 보니까 항생제가 들어와. 또는 항암제가 들어와. 그러면 암세포는 이 사람은 이 사람 T세포나 백혈구들을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자꾸 약이 들어와서 자기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뜻과 약의 뜻이 같아요, 달라? 정반대가 되잖아. 그러면 암세포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약은 이 사람의 뜻, 이 사람의 생활 방식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 안 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암세포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도 이 사람의 뜻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 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전자들이 변해요. 그래서 그 약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표적항암제도 똑같아요. 암세포들이 볼 때는 이 암 환자인 이 사람의 뜻은 자기들에게는 유익해. 왜? 이 사람은 살기 싫어. 이 사람은 계속 부정적이야.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 그게 뜻이 상반되면 암세포들은 어떻게 할까? 표적항암제가 들어와도 어떻게? 이 표적항암제가 들어올 때 그게 자기들이 다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 바꾸면 돼? 암세포들이. 문패를 바꾼다고. 유전자 바꾸는 거는 문제 없으니까. 그 암세포들의 유전자를 바꿔서 암세포들의 문패를 표적항암제 당하지 않도록 바꿔주는 존재는 무엇일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유전자가 켜지는 쪽을 어떻게 선택은 할 수 있어. 즉 무엇을 받도록 선택한다? 생기를 받도록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미워도 어떻게 이해하자, 용서하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할 때, 그때는 그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미워하지 않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포용하고 이쪽으로 선택할 때는 예, 선택할 때는 그쪽은 생기를 받는 뜻이고 생기를 받으면 꺼져 있던 T세포 유전자들이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분위기가 내면에서 형성이 되면 암세포들도 어떻게, 아하, 이 사람 몸 안에서 내가 활발하게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 죽여달라. 이렇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암세포가 볼 때 이거는 이 사람의 뜻은 암세포 자신들이 원하는 뜻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다면 자기는 앞으로 살 가망이 있어 없어? 가망이 있으면 암세포 쪽에서 그 표적 항암제가 들어오더라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바꾸면 돼? 문패를 바꾸면 되는 거지. 이게 문패인데, 이 문패는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 항암제가 이제 1개월 쓰고 2개월, 3개월, 4개월, 주로 한 4개월 내지 5개월째가 되면 보편적으로 다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6개월이 넘으면 어떻게 해? 안 들어요. 표적 항암제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뭐를 찾을 수가 없어. 옛날 문패를 못 찾겠어. 그러면 약은 무효가 돼. 이렇게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농약도 내성이 생겨요, 안 생겨요? 농약의 공격 대상은 뭐예요? 해충들이야. 그 생명체야.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이 생명체를 가진 것들은 다 살 수 있는 방도를 그 해충들이나 바이러스들이나 박테리아들의 그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내성이 생기게 하는 존재는 누굴까? 자, 우리들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근데 해충들을 살아있게 하고 내성이 생기게 해서 혈액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는 그거는 해충들 자신들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뭐처럼? 자, 마치 어떤 현상처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사진이에요.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다. 이 물고기들의 물고기들의 성이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변하더라? Changing sex in mid-ocean. 이 물고기는 수컷이에요. 수컷 열대어인데 이런 거 저 필리핀 가면 많아요. 바다 속에. 많은데 얘들은 이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20마리를 거느려요. 와, 참. 예. 20마리 거느려. 그래서 이 암컷 한 마리를 제거해 버리면 20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요. 그 과학자들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것을 발견한 후에 과학자들이 이 물고기 아니래도 많은 물고기들의 성이 변한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 이후에. 자, 그러면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 예, 이 수컷, 요놈에게 속했던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한대요. 자, 변한다면은 뭐가 변해야 성이 변해요? 자, 우리 원영 씨 정신 차려 지금. 어, 뭐가 변해야 성이 변해요? 유전자. 유전자 중에 무슨 유전자? 성결정 유전자. 그래서 암컷은 암컷 유전자가 켜져서 활동을 했어. 그런데 이 수컷이 없어지면 그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의 암컷의 성결정 유전자, 즉, 이 변해요. 즉, 그 암컷이 본래 사용하던 암컷 유전자는 어떻게 되고? 꺼지고, 메칠화되고, 꺼져 있던 무슨 유전자? 수컷 유전자가 켜져서 그 암컷이 수컷이 된다는 얘기예요. 유전자는 그렇게 변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인간이 해줄 수는 없고 이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네. 얘들은 이 물고기들은 유전자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해줘야 돼? 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안 해주면 생태계 균형이 깨져버려요. 왜? 이렇게 안 해주면 수컷을 잃어버린 그 암컷들은 새끼를 어떻게?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이 물고기들은 아무것도 몰라. 모르지만 이 유전자를 창조하고 이 물고기를 만든 존재는 이것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갑자기 수컷이 어느 큰 물고기한테 잡혀 먹어버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하는 거예요. 유전자는 그래서 변하게 되어 있어.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내가 내 유전자를 자꾸 괴롭히면 이거는 내 유전자를 내가 중요한 필요성이 있다고 대우를 잘 해주는 거요. 자꾸 학대를 하면 필요 없다는 사인이에요. 네? 지금 망막 세포의 유전자가 지금 유전자가 못 쓰게 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력이 떨어지지. 뭐 때문에? 눈을 혹사한 거야. 요즘은 사람들이 거의 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도 눈을 가능한 한 혹사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을 해요. 이게 어떤 경우는 뭐예요? 제가 이제 뭐 연구를 하다가 AI를 사용해서 뭐를 조사를 해보고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고 그러다 보면 재미있으면 흥미진진하면 어떻게? 3시간이 언제 가버린지 몰라. 뭐 요즘 애들 뭐 영화 보느라고 그렇죠. 이거는 굉장한 혹사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눈에 생기는 이런 나쁜 변화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너무 혹사해서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돼서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전자가 복구가 돼야 돼. 그래서 유전자 복구 현상을 일으키는 유전자 복구 효소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 그래서 그 복구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그 복구 물질 세 가지 물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아저씨 세 분.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해서 마무리공 아저씨가 생산이 되면 유전자, 손상되었던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복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는 변질될 수도 있고 어떻게 다시 그 손상이 회복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대의학적인 기술로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구 물질을 생산해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기능은 지금 이 물고기 유전자까지도 어떻게 회복시켜서 이 암컷을 수컷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존재는 이 물고기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밖에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앞에 있는 앉아 있는 이경원 씨의 간 세포에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킨 것은 이상구가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는 같은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유전자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유전자를 이렇게 생명 쪽으로 회복하는 쪽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영적 에너지가 있고 또 뭐예요? 내가 악령을 선택해서 부정적인 뜻을 품고 있으면 그 유전자를 암세포로 하여금 내성이 생기게 해서 죽지 않게 만드는 그렇죠. 그렇게 유전자를 바꾸어주는 존재, 영적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악령의 영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생기를 주는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와 조건적 뜻은 뭐예요? 거짓, 악한 생각. 그다음 뭐예요? 아름답지 않은 반대, 더럽고 아니 곱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결국 이제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가 노벨상을 받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5개월, 6개월밖에 안 가. 그리고 다시 재발하고 내성이 생겨. 그래서 실망. 정말 이거 표적 항암제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감탄을 했어. 어쩜 이렇게 부작용 별로 없이 이렇게 잘 됐는가. 그래서 이제 이 학계에서 또는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의학계에서 좀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세포를 못 죽여서 암 환자가 된 거 아니냐.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지금 약해진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노벨상 값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노벨상 값이죠.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를 탁 만들어내고 노벨상을 받았다고. 근데 지금 뭐예요?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와 마찬가지로 또 흐지부지 안 들어. 왜요? 내성이 생겼어. 그러니까 뭐하고 같이 가야 돼? 네? 뜻과 같이 가야 돼. 내 유전자가 왜 꺼져가지고 왜 암세포를 못 죽이고 이런 모든 것을 이해를 해가지고 무엇을 바꿔야 돼? 내 내면의 환경 뜻을 긍정적으로 다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없이 약만 때려주니까 약하고 내면하고 같이 가 안 가? 같이 안 가니까 뭐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제 3세대 항암제, 면역 항암제가 생겨서 만들어내서 면역 항암제.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지만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제 몇 세대 항암제를 기다려 봐야 되겠다. 제 4세대 면역 항암제도 이거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이제 제 4세대 항암제를 기대해 보자. 4세대 항암제는 어떤 항암제일까요? 이 4세대 항암제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암세포를 없애겠다는 그런 약일까요? 항암제일까? 자, 첫째, 세포 독성,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은 없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봐야 소용없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런 항암제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를 만들어도 내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 4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도 아닐 거야. 면역 항암제를 만들어도 안 되니까 이 4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도 아닌, 그러면 암세포를 어떻게 해주는 항암제가 4세대 항암제일까요? 방법이 하나 남아 있잖아. 그렇지. 유전자는 변하는 거니까. 암세포, 변질돼서 암세포를 만든 변질된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이게 정상으로 되돌리는 약을 개발하자는 거야, 지금.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이거 인간이 해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지금 우리 인간들은 제4세대 항암제를 개발하겠다. 왜? 유전자는 변하는 거니까.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암 유전자로 변질돼서 암세포가 생겼다면 그 변질된 유전자,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느냐를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므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약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개발 중이에요. 기대가 커 지금. 그래서 이 약이 나오면 어떻게 대박 터져 또. 자, 그런데 그러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었을 때, 변질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변질된 암세포들이 다시 변질된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들이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뭐예요?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확인한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게 과학자들이 발견한 결과예요. 자, 제4세대 항암제. 제4세대 항암제는 무슨 현상을 이용하는 항암제다? Cancer reversion. 캔서는 암이니까 여러분 다 잘 알고. 리버스는 뭐예요? 리버스는 뒤집는다는 거예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했는데 그 암세포를 다시 뒤집으면 무슨 세포가 돼? 정상세포가 돼. 그 캔서 리버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 현상을 그러니까 캔서 리버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리버스 다시 뒤집어져서 복구가 돼서 정상세포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여러분 이 머릿속에 유전자는 변한다는 그 생각이 확 그 지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암이 리버전 뒤집어진다는 말은 뭐가 뒤집어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유전자가 뒤집어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그리고 또 뭐가 변성되어 가는 망막세포의 유전자도 뭐요?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 네. 같은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 그러면 암세포는 어떻게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오느냐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리버전은 무슨 뜻이에요? 뒤집어진다, 역전된다, 전환된다, 되돌아간다, 회복된다. 그래서 암 복귀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정상세포예요. 여기는 암세포.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했어요. 이 변질된 암세포가 어떻게 해도 다시 어떻게 해도 갈 수 있다? 정상세포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돌아가는
변질되는 과정도 아주 세밀하게 연구가 돼 있어. 자, 보면 어때? 정상세포가 이 암세포가 되려면 정상세포가 이제 이렇게 가서 드디어 암세포가 돼야 돼. 돼야 되는데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기 위해서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데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암 환자 여러분들은 참 놀라우신 분들이야. 정말 천재적인 기술로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드디어 암세포를 만들어냈다. 이게 참 훌륭한 사람들이요. 그럼 뭐 때문에 뭐를 했냐?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정상세포가 이렇게 암세포로 변했냐? 보니까 이 5가지 물질을 생산해. 이 5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를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성공적으로 이 유전자를 다 꺼버린 사람들이야. 대단하지. 저는 평생 살아 지금 그거 못 껐는데, 저 유전자를 지금 꺼버린 사람들. 그래서 꺼버린 사람들은 이 정상세포가 어떻게 암세포가 된 사람이야. 그러면 이 5가지 물질들은 뭐 해주는 물질들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 아이고, 쉽잖아. 제가 말한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지 못하도록 해주는 물질이야. 그거를 꺼버렸으니까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를 이제 못하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어떻게 간 거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아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아는 거죠. 아하, 이 5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이 각각 있는데 이 유전자들이 다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꺼져버렸어. 며칠화 돼버렸어. 그거는 누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한 거요? 우리들의 선택이었다 이 말이야. 선택. 그거는 결국 누구의 선택을 내가 받아들인 거다? 악령의 선택을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이런 질병을 연구해 보면 결국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존재가 누구요? 그게 악령이야. 그렇지. 악령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이 의학은 하나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일 수가 없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암세포가 돼버린 이 암세포를 정상으로 어떻게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아니, 이 5가지 물질을 생산이 중단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됐는데, 이 암세포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만 해주면 돼요? 답은 나와 있잖아.
그렇지. 이 다섯 가지 물질이 다시 생산되도록 해주면 돼. 자, 뉴스타트에서는 그 방법이 금방 나와. 어떻게 되면 나오는 거? 어떻게 되면 저 다섯 가지 물질이 다시 생산되게 돼요? 그렇지. 간단해. 왜 간단해요? 뉴스타트에서는 생기의 존재를 배워서 생기가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이야. 그렇지. 그러면 생기만 받으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던 유전자가 생기를 못 받아서 꺼져버려서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을 못하니까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된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대답이 간단해요. 생기만 받으면 이 꺼져 있던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다시 뭐예요? 켜진다. 다시 켜지면 저 다섯 가지 물질을 다시 생산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암세포는 다시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암세포가 매일 생기더라도 자꾸 정상으로 돌아가. 그거는 왜 그래?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생기를 계속 받으니까. 그래서 비교적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물도 착실히 마셔주고 운동도 하면서 생기를 받는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간단하잖아. 그러면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지금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그 연구는 무슨 연구예요? 우리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 그거 연구 안 해도 돼. 근데 이 과학자들은 지금 연구를 해야 돼. 왜? 과학자들은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이 암 환자에서 왜 꺼졌는지를 뭐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암에 걸렸습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도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생기를 못 받았다. 이 치명적인, 이 절대적으로 결정적인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생기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인식하기를 거부하면 이거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가는 암 복귀 현상, cancer reversion이 하는 방법을 만드는데 생기는 쳐주지도 않아.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이런 다섯 가지 물질과 유사한 물질들을 어떻게 제약업계에서 제조해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것과 꼭 같은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 유사한 물질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되돌이키도록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약을 개발하면 이것도 내성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왜?
내 마음은 아무것도 몰라. 생기가 뭔지. 환자는 왜 자기 유전자들이 저 5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 버렸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지금 물질들을 만들어내도 뉴 스타트를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 태도를 바꿔서 생기라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성으로서 끝나 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통찰할 수 있어야 돼. 어. 지금은 통찰은 없고 뭐만 해? 자꾸 약만 개발하자는 거야. 왜? 약을 개발했다 하면, 자, 이거 아마 약을 개발할 겁니다. 저는. 제 4세대 암, 그죠? 캔서 리버전, 유사한 약을 만들어낼 거예요. 만들어내 봐야 생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결국은 내성이 생기고야 말아. 이게 다 역사야. 이 내성의 역사야. 내성. 왜? 내성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생기를 모르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내가 생기를 받지 않아서. 그렇죠. 기가 막혔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이 약 만들어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뻔해요. 이 표적 항암제를 만들어낼 때, 면역 항암제를 만들어낼 때, 이 암 환자들이 뭐예요? 이것이 빨리 개발돼서 시중에 판매되기를 어떻게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바꿀 생각은 안 해? 내 마음속에 뜻은 바꿀 생각은 안 해. 미운 놈은 계속 미워할 거고, 그렇죠? 어, 어. 이제 이거를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그 약이 개발돼서 나와도 내성이 생길 준비가 뭐예요?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통찰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고, 결국 인간이 한다는 일은 맨날 이런 일밖에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 항암제 개발한 제약회사 왕창 돈 벌었어. 왜? 그때는 화끈하게 팔리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시들. 면역항암제 마찬가지. 왕창 돈 벌었어. 면역항암제, 노벨상 받아. 와, 그러면 다들 면역항암제만 쓰면 다 나을 것 같지. 생기 없이는 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통찰이라고 그래. 이 사람이 이 통찰하는 그런 사고 방식에 이게 사고 방식이 완성돼야 돼. 그냥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코끼리 장님 코끼리식으로 그렇게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앞으로 지금 한국 카이스트에서 지금 저 놀라운 지금 새로운 제4세대 항암제 지금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센터에서 다 지금 좀 개발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타트 하신다는 분이 이제 제4세대 항암제가 나오겠구나. 나는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뉴스타트는 안 돼. 결국 누구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그렇죠. 생기만이. 그 생명만이. 그 생명은 누구 소관이야? 하나님의 소관이야. 왜? 왜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생기가 될 수 있는 사랑이야. 왜? 무슨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른 한눈을 팔아봐야 결국 실패해. 여기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생기를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그 무조건적 사랑을 향하여 나가실 때 그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암세포도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거 상상도 못하던 얘기예요. 뭐 이런 5가지 몰라. 우린 전혀 몰랐어. 이제는 이게 의학이 발전돼서 이렇게 놀랍게 발전이 돼도 생기를 모르면 당신 망막세포에 지금 유전자 변성이 일어나는데 생기만이 그 유전자를 되돌릴 수 있는데 그 생기를 모르면 그 안과 의사의 대답은 뭐밖에 없어? 못한다는 거예요. 유전자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으면 암세포는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런 샘플, 유방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버려. 저런 샘플이 될 수가 뭐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놀라운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